여태까지도 황영웅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정체와 심리는 대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돌을 드는 사회 멈춰서야 할 질문. 사건은 끝났습니다. 시간도 흘렀습니다. 사과와 자숙, 침묵의 계절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름 앞에는 여전히 돌이 놓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손짓으로 돌을 들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을 변호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이 글은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법은 판단을 끝냈고 당사자는 책임을 인정했으며 사회적 제재와 대가 역시 치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비난은 반복되고 의혹은 재생산되며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묶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발 멈춰서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임이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사회는 한 인간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 돌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정의는 분노와 닮았을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이제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장편은 황영웅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반복해온 끝나지 않는 처벌의 심리를 차분히 해부하고자 합니다. 돌은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되지만 그 방향을 허락하는 것은 사회 전체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돌입니까? 아니면 멈춤입니까? 일부 정의라는 이름의 분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정의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비판받아야 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늘 옳아 보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의는 언제부터 분노와 같은 얼굴을 하게 되었는가? 돌을 드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면 공범이라는 믿음 속에서 공격을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정의가 사실을 기다리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 이미 정리된 사건,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조차 느낌상 용서할 수 없다는 말 앞에서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 이 순간 정의는 기준을 잃고 분노는 주도권을 잡습니다. 정의는 원래 절차를 존중합니다. 증거를 요구하고 판단의 끝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다릅니다. 분노는 지금 당장 응징하길 원하고 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그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사과는 계산이다라고 단정하며 자숙은 전략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어떤 행동도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정의는 사라지고 영구적 유죄 추정만 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건이 아니라 상징이 됩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저장고로 말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가장한 분노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돌은 사실을 향해 날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은 멈출 이유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2부 익명성 속에서 사라지는 책임. 현실에서 사람은 쉽게 돌을 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숨결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면 앞에서는 다릅니다. 아이디 하나, 닉네임 하나 뒤에 숨으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군중의 일부가 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이미 여론이 형성됐잖아. 이 문장들은 책임을 나누는 동시에 책임을 지워버립니다. 익명성은 말을 가볍게 만들고 공격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생각보다 멀리 날아갑니다. 댓글 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 수천 개가 쌓이면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더 이상 한 인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이미지, 이름, 서사만을 상대합니다. 공인이잖아. 견뎌야지. 이 말은 책임의 면죄부처럼 쓰입니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성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을 던진 뒤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상처받은 얼굴을 보지 않고 무너진 일상을 보지 않고 밤을 지새운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은 계속 던져집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말하고 누군가는 분노를 쏟고 누군가는 그저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한 사람의 삶으로 직접 흘러갑니다. 익명성 속에서 책임이 사라질수록 폭력은 더 정교해지고 더 집요해집니다. 그리고 사회는 묻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가? 그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서 돌은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많아집니다. 3부. 좌절이 만들어낸 대리응징. 모든 분노가 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노는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납니다. 좌절에서, 불안해서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막막한 지점에서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항상 직접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대상을 바꿉니다. 성공한 사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 여전히 지지를 받는 사람은 분노가 옮겨가기 쉬운 표적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기회를 얻는가? 왜 저 사람은 아직도 노래하는가? 이 질문은 그를 향한 듯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삶을 향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좌절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없을 때 누군가를 탓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난은 정당한 분노로 포장되고 공격은 정의의 이름을 빌립니다. 이때 벌어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대리응징입니다. 내 삶에서 풀리지 않은 감정이 타인의 삶 위에 투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봐도 분노하고 자숙을 봐도 냉소하며 선행을 봐도 의심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가 다시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는 매우 인간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좌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분노는 새로운 명분을 찾아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던져지는 돌은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가 감당하지 못한 삶의 무게를 대신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4부. 끝나지 않는 서사에 집착하는 심리. 사건은 언젠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서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서사가 유지될 때 자신의 입장과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무너지면 그동안의 분노와 확신, 자신이 쏟아낸 말들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서사는 계속 연장됩니다. 사과는 늦었다가 되고 자숙은 계산적이다가 되며 시간은 이치기를 노린다는 말로 재해석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어떤 변화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바뀌면 위선이고 조심하면 쇼가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과거에 고정됩니다. 현재도 미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는 서사가 사람을 질식시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서사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야기는 공유되고 강화되고 되풀이됩니다. 서사가 반복될수록 사실 여부보다 익숙함이 힘을 갖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진실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돌은 더 이상 사건을 향하지 않습니다.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던져집니다. 서사가 무너지면 자신의 말과 행동도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한 사람의 삶을 끝없이 붙잡아 과거에 묶어둡니다. 5부. 돌 던지기가 남기는 것. 돌을 던진 사람은 잠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손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돌은 그 자리에 남지 않습니다. 날아간 돌은 피해자의 삶 속에 상처로 박히고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공격받은 사람은 사건 자체보다 끊임없는 의심과 의혹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영원히 평가의 잣대가 되고 매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회도 피해를 입습니다. 한 개인이 끝없이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학습합니다. 실패하면 끝이다.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 교훈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시 일어서려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가 됩니다. 돌을 던지는 행위는 개인의 분노를 넘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인터넷 댓글, 게시판, SNS,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비난이 집단적 정서로 확대되고 그 에너지는 실제 삶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숨고 누군가는 침묵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검열합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심판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개인의 삶을 올가매는 힘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결국 돌을 던지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지켜보는 사회도 모두 상처를 받습니다. 이 돌을 멈추지 않는 한 상처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돌을 멈추고 피해자와 사회 모두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6부. 판단의 기준을 되찾아 멈춤과 회복을 해야만 한다. 돌을 던지는 행위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멈춤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1. 첫 번째 단계는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느낌과 추측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식 기록, 법적 판단이 있어야만 공정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말한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반복하는 순간 정의는 분노와 닮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 위에 선평가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분노보다 확인, 추측보다 증거, 추정보다 검증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용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상황에 따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의 선택입니다. 사과하고 자숙하며 선행을 쌓는 사람에게 사회는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기회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3. 셋째, 사회적 구조의 변화입니다. 온라인 공간과 익명성의 영향으로 돌은 너무 쉽게 던져집니다. 댓글 하나가 사람의 하루를 망치고 수많은 글과 게시물이 집단적 압박으로 확산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반복 확산을 제한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며 집단 속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공격을 줄이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성경의 말처럼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지라.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제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돌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돌을 던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허락하는 구조와 무관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멈춤과 회복은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을 멈추고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공정한 판단과 관용을 회복하는 순간 비로소 사회는 다시 건강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습니다. 7부. 돌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열다. 돌은 더 이상 날아가지 않습니다. 멈춰선 사람은 알게 됩니다. 돌을 던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돌을 맞는다고 정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판단은 위험하다. 익명성 뒤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사람을 상처 입힌다. 좌절과 질투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심리는 무의미하다. 끝나지 않은 서사에 집착하는 행위는 자신과 사회 모두를 옥죄는 족쇄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멈추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성숙이며 멈추는 것은 정의와 관용을 동시에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끝없이 흔드는 사회적 압력 앞에서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 돌을 허용하는 사람, 돌을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깨닫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판단,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보는 시선, 실수 이후의 회복과 관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용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 위에 서야 합니다. 돌을 멈추고 상처를 치유하며 끝까지 증명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한 개인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끝내 돌은 더 이상 한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돌을 멈춘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돌을 멈추는 용기, 관용을 실천하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모일 때 사회는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과 노래로 진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고 돌을 막아내며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